네, 반갑습니다. 이찬화입니다. 네,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평가 9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냥 문제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이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명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또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죠, 어쨌든. 여튼간에 중요한 건 수능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올해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요 두 개를 10바퀴씩 돌리세요. 돌리면서 그냥 내가 풀 수 있다를 넘어서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형태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보시면 이전하고 다른 형태로 나온 문제들도 있잖아요. 평가원 기준, 그러니까 수능과 평가원 기준으로 이거는 기존에 나온 형태가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은 좀 스크랩도 좀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수능 들어가시면 분명히 이제 9월 평가원에서 또 6월 하나, 그리고 9평에서 한 2개, 3개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 문제 말고요. 야, 좀 특이한데? 이런 신유형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딱 하고 체크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튼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바로 1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결국 나오는 게 메테인, 에탄올, 그다음에 아세트산 요 세 개가 메인이고 거기에 암모니아 이런 게 좀 붙죠. 여튼간에 기억은 메테인, LNG의 주성분이고 탄화수소고 그다음에 에탄올, 탄소화합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세트산은 이제 산성을 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기억. 탄소화합물이 탄화수소보다 범주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메테인은 탄화수소이면서 탄소화합물에 포함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니은 기억이구나. 연소. 연소는 알아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연소를 하면 열이 막 밖으로 나오잖아요. 뜨끈뜨끈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연소는 발열 과정이다. 그래서 니은 보기 흡열 과정이다. 이 워딩은 틀린 워딩이 되는 거고. 다음에 니은. 이게 증발을 해요. 근데 증발은 이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 과정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 반대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 이것도 알아놓으시고 어쨌든 애가 증발했더니 주변이 시원해졌대요. 주변이 왜 시원하겠어요? 애가 열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지. 따라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가 맞죠. 그래서 여기는 요 워딩도 있지만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의 흡수 그리고 방출도 꼭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네, 2번 가겠습니다. 네, 2번은 화학결합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원소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수헬, 헬륨 모형인데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에서 하나를 뺐잖아. 하나를 빼서 플러스니까 원래대로 만들려면 플러스, 한 개를 플러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헬리 해서 너는 리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껍질 요거 하나짜리 하나만 낼 거니까 원자 번호 최소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애가 수소가 되고 그럼 애는 누구냐? 수헬, 리, 배붕, 탄질, 산풀.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한 개 더했잖아요. 마이너스는 한 개 빼야죠. 그러면 산소다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자, 그리고 이게 H고요. Y가 누구냐? 세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헬, 리벨봉 쭉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내 거 세셔도 되고 또는 1, 2, 3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3주기인데 바깥 껍질 본인 전자는 7개니까 3주기 17초. 그래서 염소다.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 정확하게 빨리 한다고 껍질 개수 잘못 세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 실수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그래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첫 페이지는 빨리 풀어도 별 시간 차이도 없죠. 빨리 푸나 느긋하게는 아니지만 빨리 푸나 차분하게 푸나. 오케이? 실수 없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기억. X 금속인데 고체 금속은 전성이 있다가 맞죠. 다음에 XY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맞고요. 다음에 X와 O. 근데 X는 1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산소는 2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전하량비가 1대2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2대1로 붙으면 된다는 것이. 따라서 2대1로 결합하면 안정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니 D가 되죠.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네, 3번은 제 화학 반응식에서 정말 기초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SiH4 더하기 굳이 쓰면 SiH4 더하기 HBr 화살표 SiBr4 더하기 H2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개수를 어떻게 맞췄지? 그렇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종류별 개수가 같다로 개수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첫 페이지에 나온 요 형태는 앞쪽에 모의고사나 등등 할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화학 반응식을 쓰면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요 수준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박스 강철 용기로 나오든 또는 실린더로 나오든 그냥 여기에서 화학 반응식을 내가 그냥 바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개수 맞추듯이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수가 같다로 맞춰버리면 돼요. 그럼 원자수 어떻게 맞춥니까? 아무나 한 새끼 복잡한 거 일로 쓰시고 그럼 SI 하나 있으니까 SI 너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BR이 4개니까 BR 4개 너는 4개가 있어야 되고 수소 여기 4개 수소 여기 4개니까 합쳐서 8개 그럼 H2니까 너는 4덩어리 있어야 되고 근데 쌤이 지금 쓴 거는 B잖아요. 1대 4대 B. 그럼 실제는 몇 몰 반응했냐를 추가 자료로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SI 원자량이 28이고 H가 1이거든. 그러면 SiH4는 그렇죠. 분자량이 32잖아요. 그러면 이거 32짜리인데 64g 있으니 그렇죠. 실제는 1이 아니고 2라는 겁니다. 그럼 몇 배 시키면 되지? 2배. 그럼 여기 X를 구하는 건데 실제 너는 4가 아니고 8몰 있다 이거죠. H2의 분자량은 2거든요. 그렇지? 따라서 분자량 2짜리가 8몰 있으니까 몇 그램? X는 28에 16.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진짜 좀 계산이 좀 해야 돼. 복잡해. 문제 번호가 한 7, 8번에 있어. 그럼 이제 식을 좀 쓰고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쓰시되 뭐 첫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나온 거는 그냥 어쨌든 개수 맞추는 게 원자수가 같다. 그걸로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같다. 질량 보존이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짧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 봐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3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예, 4번은요. 화학 결정의 종류와 그들의 성질,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고체, 그다음에 용융액, 액체, 그리고 수용액. 그래서 금속 결정, 그다음에 이온 결정, 그다음에 공유 결정, 그리고 분자들의 각각 전기적 성질을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KCl은 이온 결정이고 한번 써볼까요? N은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정이고 N은 공유 결합 물질, 포도당, N은 분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기를 안 통하고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되니까 전기를 통하고 재분자는 전기 안 통하죠. 그리고 물에 녹아서 KCl 이온 결정은 전기를 통하는데 AQ, 그다음에 분자 포도당은 전기를 통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데 무슨 상태에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왜 구분 못하겠어요? 둘 다 안 통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상태가 되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상태는 그렇죠. 수용액 또는 액체 상태일 거라고.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쭉 측정을 해가지고 고체도 준비했고 수용액도 준비했고 고체도 준비했고 수용액도 준비했으니 상태는 고체와 수용액 두 개잖아. 따라서 고체 상태에서는 안 통하고요. AQ 상태에서는 통할 거다.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실험했더니 네 말이 맞아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자, 그래서 A는 안 통하다 통하니까 그렇죠. 네가 KCl이고 그 다음에 B는 둘 다 안 통하니까 네가 포도당이다 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바로 보기 들어갈까? 그래서 기억, 수용액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죠? AQ 상태. 다음에 니은 A는 KCl이다. 더 맞죠? 다음에 디귿 B는 그렇죠. 분자나 공유 결정이나 무슨 결합하고 있지? 공유 결합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 두 개를 통칭해서 우리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는 워딩을 씁니다. 따라서 B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G는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5번 4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인데 분자는 전기 음성도 차에 따라서 각 원소가 부분 양전화 뜰 때도 있고 부분 음전화 뜰 때도 있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문제를 내가 풀려면 뭐 중심 원자가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가 이 워딩을 내가 맞추려면은요. 1번 누가 중심 원자인지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는 C.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수가 적은 게 중심 원자죠. 뭐. 여기는 N, 여기는 N, 여기는 O. 그 다음에 그게 양전화 띠는지 음전화 띠는지 보려면 그렇죠. 전기 음성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하면 자, 우리 C도 있고 N도 있고 O도 있고 F도 있으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 이렇게 갈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잖아. 따라서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죠.
근데 우리가 수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질소하고 수소를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전기염성도는 질소가 수소보다 커. 그렇게 워딩을 주어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전기염성도 기본적으로 암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수소가 탄소보다 작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죠. 여튼간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전기염성도 보면 산소가 더 크니까 중심 원자 C는 부분 플러스, 수소가 더 작으니까 질소는 부분 마이너스, 플로어린 무조건 넘버원이잖아. 따라서 여기 질소는 부분 플러스, 플로어린 무조건 넘버원이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 산소도 부분 플러스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양자단을 띠지 않는 거, 그렇죠? NH3 있잖아요. 얘가 바로 다가 됩니다. 이게 다를 우리가 찾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가나 얘네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극성 분자냐? 그럼 쌤이 이건 말로 할게요. 그럼 우리가 고교 과정에선 교과서 내에서는 분자 구조를 보고 애가 대칭 구조면 무극성 분자, 그리고 비대칭 구조면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따져보기가. 따라서 고교 과정 수준에서는 극성을 어떻게 따지면 되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극성으로 취급해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비공유가 없더라도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들이 서로 다른 게 섞여 있어. 뭐 CH4 말고 CCl2, H2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게 섞여 있으면 너는 극성 분자다.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 비대칭 구조가 되거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둘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면 극성 분자. 그렇지 않으면 무극성으로 취급해버리면 그냥 대충 고교 과정에서는 끝이 나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밑에다가 극무 써보면 중심에 비공유 없고 주변에 같은 거 붙었으니까 무극성 분자. 얘는 참고로 해보면은요, 중심에 비공유 있죠, 질소. 질소는 비공유 하나, 산소는 2개, 플로린 3개 있잖아요. 따라서 중심의 질소, 너는 극성 분자. 중심 질소, 극성 분자. 그리고 산소, 중심 산소에 비공유 있으니까 애도 극성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극성 분자가 아닌 거, 나는 애밖에 없고, 남아있는 것들 중엔 둘 다 극성 분자니까 애도가 되죠. 자, 그래서 저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자 기본 사항을 알고 있냐 하시면 이제 이 문제 기억은 보기는 다 풀죠. 기억. 가에 해당하는 건 몇 종류? 2가지다가 맞고요. 다음에 나는 CO2입니다. 무극성 고유결합이 있냐? CO2는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결합에 대해선 같은 원자끼리 붙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 CO 다르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둘 다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잖아. 그치? 따라서 무극성 공유결합 아닙니다. 없습니다. 있다가 아니죠. 그게 땡이고. 디귿. 다에는 NH3거든요. 그러면 다는 암모니아 하나밖에 없는데 애가 뭐라고? 극성이죠. 그럼 극성의 경우 표현을 뭐라고 해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다. 또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잖아.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분자라는 건 무극성 분자 얘기하는 거고 다는 애밖에 없잖아. 극성 분자잖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체? 예, 다음 문제 갑니다. 예, 6번은 동적 평형에 대한 건데 개념만 짧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액체 표면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면 기체가 되겠죠. 그때 표면에서 날아가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잖아. 이 증발에 영향 끼치는 건 종류와 온도. 그 다음에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잖아요. 응축 속도와 관계된 건 이 수증기, 이 녀석의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개수. 이때 이 개수는 기체의 개수고요. 얘도 기체의 부피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평형이다. 전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워딩이 있으면 두 개의 속도가 같은 평형이다라고 해서 1번은 어떻게 되고 2번은 어느 시점이냐. 그리고 3번은 어떻게 되고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밀폐된 진공 플라스크의 첫 번째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게 100%. 아마 수특이나 EBS도 거의 10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액체를 넣습니다. 사설에서나 기체를 이제 과포화된 기체를 좀 넣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액체만 넣어요. 그럼 액체만 넣고 기체가 없으니까 응축 속도가 0이잖아요. 그게 처음 상태.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발이 잘 되니까 액체의 양은 감소하고 기체의 양은 증가하는 거죠. 그때 이 기억은 액체냐 기체냐인데 액체의 양은 이것 때문에 감소하고 기체는 증가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억 분자 수가 많아지잖아요. 기억은 바로
기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T1일 때 평형이고요. 다에서 3은 T1일 때랍니다. 아, 요게 T1이에요. 그럼 T1일 때 평형이면 그렇죠. 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죠. 그럼 이 앞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기초 문제예요. 따라서 저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수증기다가 맞고 다음에 2에서 증발이 응축보다 빠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도 맞고 다음에 D가 T1일 때 평형입니다. 그럼 평형일 때 우리가 정적 평형이 아니잖아요. 동적 평형이잖아. 동적 평형의 특징이 뭐가 있어? 평형 상태에서 속도는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항상 존재한다. 그들의 양도 0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묻는 게 바로 디귿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동적 일어납니다. 오케이? 겉보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하고 니은이 되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전자 배치와 양자수에 대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 원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또는 그 전자의 그 양자수,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등등 뭐 스핀도 있죠. 그걸 안 상태에서 오비탈 가나다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닥 상태 질소니까 자 1S 그렸습니다. 2S 그렸고 그 다음에 2P를 제가 그렸어요. 1S, 2S, 2P.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까지가 질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죠.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N 더하기 L 나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이렇게 쓰면 N 더하기 L, 1 더하기 S 오비탈은 부양자수 L이 0이니까 1 더하기 0에서 1, N은 2 되죠. 그 다음에 P 오비탈은요, 부양자수가 1이잖아요. 따라서 N은 2고 부양자수는 1이니까 애도 3, 애도 3, 애도 3이다. 그래서 N 더하기 L은 1 또는 2 또는 3인데 거기에서 나다가 같답니다. 야 보세요. 그럼 같으려면 뭐 있어요? 1은 같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2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둘은 요 값이 3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다는 여기에 있어. 나다는 여기라고.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N-ML. 우리 ML은 양자수 표현으로 각 오비탈을 결정할 때 하기를 위해서 사실은 애가 마이너스 1인지 0인지 플러스 1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오비탈을 그냥 너는 가고 너는 나야 그냥 단순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ML 값을 왼쪽부터 이렇게 쓰자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N-ML을 지금 동그라미 2번 녹색으로 쓰게 되면 S오비탈은 ML이 무조건 0이잖아요. 따라서 N은 1 되고요. N은 2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2인데 ML이 마이너스 1을 빼면 그렇죠. 3, N은 2, N은 1 됩니다. 그럼 녹색으로 쓴 값을 보시면 1, 2, 3밖에 없잖아요. 그럼 1, 2, 3밖에 없는데 다 나가 순서니까 N은 1이고 N은 2고 N은 3이죠. 그러면 가는 이 녹색 값이 1 나와야 되는데 가는 이쪽 라인이 아니거든요. N 더하기 L 값이 3보다 작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 따라서 애가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다는 이쪽 라인에 있는데 그건데 다가 이 값이 3이니까 애가 다. 그리고 나는 2니까 애가 2다 해서 가나다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씩 다 써보시면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뭐죠? 예, 저기 나오는 조합들, 양자수 조합들을 몇 번씩 연습하세요. 그래서 차분히 다 써보고 푸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툭툭툭툭툭 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 연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합이 좀 더 복잡하게 찾는 과정이 이 두 조건이 아니고 3개, 4개 조건 나와서 우와 어지러울 때 그때 연습해 놓은 게 힘을 발휘합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기억. 가는 1S다가 맞고 나의 ML은 0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이 아니고 너는 0이다. 다음에 에너지 줄이는요. 나다는 같은 EP 오비탈이잖아요. 같은 EP 오비탈이니까 발음이 왜 이래? 따라서 두 개의 에너지 줄이는 같다가 됩니다.
맞는 선지 기억 하나밖에 없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분자인데 첫 번째 조건이 그 가나다가 중심 원자가 W다. 그런데 중심 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뭐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요. 중심 원자 하나짜리 문제가 많죠. 오케이? 딱 중심에 있는 원자니까. 그래서 이거 중심 원자 하나짜리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 CNOF. 그럼 공유하고 비공유 합쳐서 그렇죠. 네 쌍으로 맞춰라 이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중심 원자는 W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저걸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가나다를 직접 그려보자고요. 그때 그리는 것이 첫 번째 1번 구성 원자 수는 5개. 그럼 중심 원자 하나짜리에서 5개면 요 형태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서 비공유 전자쌍수, 자,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여기 셋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3, 4, 12, 12쌍 맞죠? 그렇죠? 따라서 가는 CF4. 근데 중심 원자가 W니까 N은 C고요. N은 F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나를 그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이 C도 있고 F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원자 수 4개면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게 이 녀석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수. 그러니까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는 현재 교과서상에서 그리고 수능에서는 배위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배위결합이 뭡니까? 배위결합이 뭐냐 하면 비공유를 공유로 싹 하고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비공유를 공유로 바꾸게 되면 비공유 개수는 하나가 줄고 공유는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이런 배위결합을 고교 과정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질소는 비공유 하나가 있고 산소는 2개가 있고 플로리는 3개가 있거든. 그럼 저 빨간색으로 쓴 숫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값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공유를 원자 수는 4개야. 그런데 C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많아봤자 3개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비공유 8을 맞추려면 일단 비공유 3개짜리 플로린 몇 개? 2개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3 곱하기 2니까 6. 자, 그러면 남은 게 2개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산소 하나 때려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너 2개에 여기 Y는 산소가 되면서 너 하나가 들어가면 비공유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CF2O가 되고 CF2O니까 요 형태가 되죠. 비공유는 3, 2, 3. 대체?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 나 찾았고요. 그러면 애가 C고요. 그 다음에 애가 F고요. 남아있는 게 Z잖아요. 그러면 산소까지 했으니까 Z는 N 되죠. 뭐. 그럼 애도 마찬가지로 N은 비공유 3개짜리고 N은 비공유 하나짜리거든. 근데 전체 비공유를 4개로 맞추려면 너 하나 있으면 되지. 원자수 3개라면서 그러니까 너 하나죠. 따라서 다는 FCN. 그럼 FCN은 C에다가 N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F가 붙어있는 직선형 구조잖아요. 뭐 기본 분자 구조 다 나왔고요. 됐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따라서 그리시되 요거는 좀 쉬운 건데 문제에서 비공유 전자쌍수 나오면 여기 1, 2, 3 가지고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기억. Z는 질소다. 맞고. 결합각은 가는 정사면체 구조. 뭐 109.5도 하셔도 되고요. 가는 무조건 1등이지. 180도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니에는 땡. 다음에 나는 그렇죠. 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그렇죠. 평면 구조의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이다. 디귿은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예요. 쉽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산화하는 반응식은 그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즉 산화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산화수를 일치시켜가지고 산화되는 녀석, 환원되는 녀석의 원자수 비를 구하고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뭐 합니까? 원자수 일치.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전하량 일치. 전하량 총합 일치. 요 3개 과정으로 통상적으로 이 순서로 보통 들어갑니다. 요 2개는 뭐 그때 여러분들 옵션에 따라서 뭐 쓰든 말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처럼 산소 개수가 M개니까 이 X의 산화수를 구할 수 없잖아요. 여기도 M-니까 Y의 산화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 두 가지를 최대한 먼저 하시고 산화수 값으로 가는 게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여기에서 최대한 변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방정식이 나오면 하나, 두 개 정도 써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수 올라가가지고 필요하면 방정식 쓰든지 또 몇몇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저기 m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쓱 해봤는데 밑에 보니까 생성물에서 x 이 녀석, 반응물에서 y 이 녀석의 산화수 값이 같다 해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 있죠. 우리 앞서 나온 문제들은 뭐가 나왔냐 하면 산화제와 환원제의 반응 몰비는 몇 대 몇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비에 대한 자료 또는 저 새끼 1몰 반응할 때 물 어디냐? 여기 있네. 물이 몇 몰 생긴다. 따라서 개수비에 대한 자료가 밑에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걸 먼저 치고 올라갈 건데 그런데 N은 산화수에 대한 값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칠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다행인 게 변수가 M이고 얘도 변수가 M이니까 그렇죠. M으로 표현되잖아요. 아, 그 값이 1이라고? 그럼 내가 저걸 하려면 Y, O, 3, N-에서 이 Y의 산화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따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이 숫자 나온 거 딱 보자마자 빡빡빡빡 산화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자 나온 것도 연습을 좀 하시라.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애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m이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A의 산화수는 얼마? 6 마이너스 m. 그렇죠? Y 한 개의 산화수. 자, 오른쪽 XOM이에요. XOM.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니까 애가 마이너스 2m이잖아요. 그렇죠? 합쳐서 0 나와야 되니까 너 하나의 산화수는 얼마? 플러스 2m.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으니까 X의 산화수는 2m이고 Y의 산화수는 6 마이너스 m 나왔거든. 따라서 m은 2다 하고 뽑아내는 겁니다. 또 이 문제는 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거부터 치고 간다. 게다가 m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m을 2 뽑았으니까 2 넣고요. 자, 얘도 2 넣고. 그리고 쓱 보시면 x하고 y의 산화수가 변했으니 산화수 계산 빨리 하게 되면 xO4 마이너스니까 여기 x의 산화수는 플러스 7. YO3 2 마이너스니까 여기 y의 산화수는 플러스 4. 되죠? 다음에 XO2니까 여기 x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산소가 마이너스 2죠. 근데 전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n은 플러스 6. 그러고 나서 요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x는 산화수가 얼마 변했죠? 3 줄었고요. 그 다음에 y는 산화수가 얼마 변했어요? 2 증가했잖아. 그럼 증가 또는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산화수 변화가 3대 2면 반응하는 원자수는 2대 3이다 해서 때려 넣으면 되죠. 아, 이렇게 간 X 원자가 2개면 이렇게 반응해서 온 Y 원자는 3개다 해서 C, B냐 이건? 아, A, B구나. A, B 구하시고. 그럼 A가 2 나오고요. B가 3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원자수 맞추면 X 2개니까 너는 2개. Y가 3개니까 너는 3개. 그리고 이제 C하고 D는 나머지 원자수 맞추면 돼요. 근데 가끔 원자수가 편할 때도 있고요.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쌤은 이제 전하량으로 한번 맞춰보려고. 그럼 전하량은 화살표를 이꼴로 하면 왼쪽의 전하총합과 오른쪽의 전하총합이 같으면 되거든. 그러면 N은 전하총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 N은 2, 3은 마이너스 6. N은 빵이니까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도 전하총합이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는데 2자리가 3개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거든. 그럼 N은 마이너스 2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너는 2마리 있으면 된다. 그래서 D는 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2개죠? 수소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너는 1이 되면 된다. 그래서 C는 1 떨어지죠. 그래서 뭐 4분의 4니까 답은 바로 나오는 거지 뭐. 대체?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그 산화수는 잘 알겠지만 산화수 계산이 확실해야 돼. 첫 번째, 산화수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그걸 기본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은 이렇게 가시되 산화수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 형태로 가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추가 조건에 따라서 계산 들어가시고. 근데 이 문제는 그 추가 조건이 산화수에 대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먼저 치고 들어간다 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각 원소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좀 작아서 옆에 따로 쓸게요. 쌤이 나, 마,
R, 금속인데 플로린이 딱 껴있죠. 그럼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서 가장 큰 경향성 차이를 보이는 건 그렇지. 금속과 비금속이잖아요. 원자 반지름 애들이 크고요. 이온 반지름 애가 크고요. 그렇죠? 뭐 이온 에너지 애가 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겸성도 애가 크고 애는 작고 유액전화 크고 작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금속과 비금속. 금속은 세 종류, 비금속은 한 종류다.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데 기억은 아이코 둘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런데 경향성 놓고 보니 이 값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은 이온됐을 때 커지면 요 B가 1보다 클 거고 크든지 작든지 바뀌니까. 그럼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싹 그은 건 이게 애가 금속이면 애가 비금속이고 애가 비금속이면 애가 금속이다 이거죠. 근데 앞에 자료 보시면 그렇죠. 비금속이 한 종류잖아. 그럼 이 XY는 두 종류니까 뭐가 되지? 금속이고 이 W는 비금속이 되고 그럼 비금속인데 요 값이 1보다 작으려면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잖니. 원자보다. 따라서 요 값이 1보다 작은 건 기억은 애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누군지 우리가 찾았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원자분의 이온이다? 아닙니다. 이온분의 원자가 되죠. 그렇죠? 비금속 플로린 W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내가 W가 N라는 걸 뽑아냈어.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에 XYZ가 있는데 그게 2원분의 2야. 그래서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2원분의 2 나오면 제일 먼저 1족이 있나 살펴봐라. 이 2분의 2 나오면 제일 먼저 2족이 있나 살펴봐라. 그럼 한 새끼 뽑아낼 수 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 1족이잖아요. 그럼 1족이니까 애가 저 값이 제일 크겠지? 그럼 제일 큰 게 Z니까 네가 Z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는 2, 3, 5, 6으로 이동할 때 짝짝짝짝 그렇죠. 변하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남은 것들 가지고 E1의 변화와 E2의 변화를 대충 보시면 E1 원래 위치니까 2족 13족 2에서 13 갈 때 떨어지죠. E2 원래 위치에서 한 칸 뒤로 가니까 N은 1족 위치, N은 2족 위치. 그래서 1보다 2가 크잖아요. 그럼 질문은 E1분의 E2 물었으니 E1분의 E2는 누가 큰지 보시면 알루미늄이 더 크죠. 그럼 남아있는 XY 중에서 X가 더 크니까 네가 X고 네가 Y다 해서 원소만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지? 예. 자, 기억은 했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X하고 Y 비교하라 했는데 자, 유액전화 주기율표입니다. 유액전화 증가 감소 증가. 유액전화 증가 감소 증가. 그렇죠. 유액전화는 이렇게 기역자 모형으로 증가한다는 거 외워놓으시면 X가 Y보다 오른편에 있으니까 크다는 거 이해되죠.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Y하고 Z, N은 1이고 N은 2니까 Y가 Z보다 더 크죠. 그래서 기억만 빼고 니은하고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됐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루이스 구조식을 완성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다 안 썼으니 네가 그려라 이겁니다. 근데 이 원소들이 뭐가 있냐? 질소, 비공유 한 쌍 있고 산소, 비공유 두 쌍 있는 게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가나다에서 비공유가 가가 나보다 크대요.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는 건 가에는 비공유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옥텟 규칙 만족한다는 건 공유하고 비공유 합쳐서 4쌍 만들라 이거거든. 그럼 현재 이 X는 벌써 공유는 3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조건에 따라서 가에는 무조건 비공유가 있어야 되니까 비공유를 하나 그려줄 수 있죠. 따라서 X는 질소가 되고 비공유 하나짜리. 그러면 Y는 비공유가 없어야 되죠. 가에는 비공유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럼 나에는 이게 비공유 가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Y는 탄소가 되고요. 탄소는 비공유 없이 공유로만 4개를 해야 되니까 수소는 손 하나밖에 안 잡잖아요. 따라서 여기엔 2개를 더 그려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탄소. 그럼 마지막 Z는 산소 되니까 산소는 비공유가 2개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옥텟 만족했죠? 여기는 단일 결합만. 여기 삼중 결합이. 그래서 XYZ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냥 주는 문제죠. 뭐. 기억. X는 탄소가 아니고 질소.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는요. 나는 다 세보면 아시겠지만 5개 떨어지고요. 다음에 다는 완 해서 3개 떨어지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죠. 다음에 다에는 아니죠. 나의 다중결합이 있죠.
그래서 다에는 다중결합이 없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12번입니다. 그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자료를 이용해서 각 원소가 누군지를 찾는다. 이게 전자 배치를 이용한 원소 찾기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그 양자수 조합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는 결국은 이 녀석이 주기율표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원소냐를 알면 되기 때문에 주기율표하고 오비탈을 조금 겹쳐가지고 딴딴딴 수헬 리벨붕 탄질 산플레 그 다음에 나마 알규인 황염아에서 첫 번째 조건이 2, 3주기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S오비탈, P오비탈. 그 상태에서 전자수의 비율인데 하나는 S, 하나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S하고 P가 1대1로 있으니까 S하고 P가 1대1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에 P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첫 번째 후보군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S 6개, P 6개에서 마그네슘 요 두 가지가 후보군이죠. 그래서 X는 마그네슘, 이 왼쪽에다 쓸까요? 마그네슘, 산소 또는 마그네슘이다. 요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Y하고 Z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 3주기 되면은요. 여기까지는 1대1이지만 고 넘어가게 되면 P오비탈의 전자수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내가 일단 찍어서 L을 S로 L을 P로 놓고 Y하고 Z의 후보군을 빨간색으로 한번 딱 찾아보자고요. 그럼 빨간색으로 찾으면 2대 3이잖아요. 그럼 S가 하나, 둘, 셋, 4개면 P는 6개면 된다. 요 위치 가능하고. 됐죠? 다음에 여기 3주기로 오게 되면은 S가 6개거든? 그럼 S가 6개가 되면 P는 그렇죠. 6개면 얼마니? 9개. 그럼 S 6개, P 9개니까 6, 7, 8, 9. 요 위치가 되죠. 따라서 여기 요 녀석이 X, 요 두 개가 X, 요 두 개가 Y 또는 Z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이 뭐냐 하면 N-L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N-L을 쓰면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니까 N은 1, N은 2, N은 3. 그리고 2P니까 2 빼기 1에서 N은 1. 3P니까 3 빼기 1에서 2가 되는데 요 N-L의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가장 큰 값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2주기 원소에서는 N-L이 제일 큰 건 요게 되는 거고 3주기 원소에서 N-L이 제일 큰 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가 2, 3주기라면서요. 따라서 2주기 원소면 이게 제일 큰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3주기 원소면 이게 제일 큰 값은 3이 되거든. 그러니까 2 또는 3인 거야. 그런데 그 값이 XZ 같고 Y라 돼 있으니 X하고 Z는 저 값이 2인 거고 Y는 3인 거고. 그럼 거꾸로 요거로 가서 이 값이 2면 2주기 원소고 3이면 3주기 원소잖아요. 따라서 X는 요 둘 중에 하나인데 2주기 원소니까 요 위치가 X가 되고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 Z는 요 둘 중에 하나인데 2주기 원소니까 여기가 Z, 네온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요 자리가 Y,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인, 그리고 네온입니다. 이게 배치만 해놓은 거예요. 원소가 산소다 쓰는 것보다 주기율표에 배치하면 그 다음에 밑에 보기 찾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따라서 X하고 Z는 같은 주기 원소다 기억은 되고 다음에 홀 전자수는 1빵, 1, 2, 3, 2, 1빵이기 때문에 Y는 3, Y는 3, Z는 0이니까 니온도 맞죠. 다음에 디귿.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Y는 여기는 전부 다 Y는 홀 전자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는 전자가 2개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Y는 6개가 되고 X는 자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3개가 되죠. 그래서 Y가 저 X의 2배다가 맞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길이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형태 문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자 배치 자료를 줄게. 뭐 추가로 양자수 조합 그 추가 자료도 줄게. 이걸 가지고 이 주기율표상에서 X, Y, Z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연습을 좀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중화적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질의 양이 어떻게 가는지를 살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넣으면 용질의 양이 똑같고 두 수용액을 혼합을 하면 용질의 양은 더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를 덜어내면
이처럼 100ml에서 20ml만 덜어냈다. 100이 20 됐으니 몇 배? 5분의 1배. 그 용질의 양도 5분의 1배. 그래서 그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계산 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식초에 아세트산이 있는데 그거 10ml에 물을 넣었으니 용질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 근데 이 100ml를 다 쓴 게 아니고 그중에서 20ml만 썼으니 몇 배? 5분의 1배. 거꾸로 올라가면 몇 배? 5배. 아, 여기와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5대 1이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녀석을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0.2몰 농도 KOH를 기억해 놓고 꼭지 나왔으니까 뷰렛이죠, 뭐. 그래서 뷰렛에 넣고 똑똑똑 떨어뜨렸더니 이 녀석 10ml 들어가니까 끝냈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쓰는 식은 뭐 있습니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그리고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이게 몇 개 들어갔나 봐야죠. 자, 그래서 몰 농도 0.2, 부피는 10이니까 밀리리터 곱하면 미리몰 나오죠. 그래서 미리몰로 가자고. 따라서 0.2 곱하기 10 해서 몇 미리몰? 2미리몰. 따라서 2미리몰 넣으니까 끝났다는 건 여기나 여기나 염기와 산의 양이 같다죠. 그럼 여기에도 몇 미리몰? 2미리몰. 그런데 이렇게 가면 몇 배? 5배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미리몰? 10미리몰. 그런데 여기나 여기나 용질의 양은 같잖아요. 아, 식초 A 10ml에는 용질이 10ml몰이 있다. 지금 몰 아니에요. 미리몰 쓴 겁니다. 미리몰. 됐죠? 자, 그때 W를 W 구하는 거냐? 아, 이게 보기 W 구하는 거구나. 이쯤 해놓고 이제 보기 풀면서 가죠.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뷰렛으로 적절하다. 맞죠? 꼭지 뷰렛이죠. 다음에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 나에서 여기 있는 양. 요거 20ml에 있는 거 몇 미리몰 있지? 2미리몰. 그래서 니은 보기는 2미리몰인데 몰수로 계산을 하고 돼 있잖아. 그럼 미리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있다. 니은은 맞지. 다음에 디귿은 W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N은 식초 10ml고 N은 식초 1g에 들어있는 양 구하라 이거거든. 따라서 디귿 보기는 자, 몇 배 드는지 아시면 되죠. 그런데 원하는 게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질량이니까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먼저 들어가면 나 10ml. 그런데 미리그램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램이니까 미리를 처리해 줘야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됐지? 그런데 이거는 몰수고 질량 그램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몰수에다가 분자량. 화학 분자량 얼마? 60이죠. 60 곱하면 요 녀석이 바로 질량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 질량? 요거 10ml에 있는 질량. 그런데 원하는 건 1g에 있는 거잖아. 그럼 몇 배인지 알아야 되지. 그런데 N은 부피고 N은 질량이니까 똑같이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N을 질량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부피에다가 뭘 하면 질량 되지? 그렇죠. 밀도 곱하면 되거든. 따라서 밀도가 Dg/ml니까 요 두 개를 곱하면 질량은 10Dg. 아, 식초 10Dg에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건 10Dg만큼이 아니고 1g만큼이니까 몇 배? 10D분의 1배 시켜주면 요 값이 W다 하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들어가면 10 지워지고 요거 싹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되고 그러면 밑에 값이 W는 100D분의 위에 6 남죠? 6이니까 위에는 3, 밑에는 50D. 그래서 50D분의 3g이다 하고 W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디귿 보기가 50D분의 3이냐? 맞지? 됐죠? 예, 이 정도는 몇 번씩 반복해서 계산 과정을 좀 더 줄이고 하는 그 훈련하시면 중화적정 쉽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니까 평균 원자량, 평균값 계산할 수 있죠?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위 원소가 두 종류 있을 때는 내분을 이용해서 각각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가. 요 두 가지도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부터 들어갈 건데 원자량 나오고 비율 나왔죠? 평균은 어차피 70 안 써도 되잖아요. 7대 3으로 가시면 되니까. 따라서 1번 요걸 가지고 평균값 계산할 건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자, 전체 요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전체값 하면 8m이니까 8m. n은 치워지는 게 다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요 값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 가지고 계산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계산 들어가면 동그라미 1번에서 자 마이너스 n이 7개 있다 합시다. 마이너스 7n. n이 3개 있다 합시다. 더하기 3n. 나누기 7대 3으로 있으니까 전체값 10 하시면 마이너스 0.4 떨어지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0.4라 이것이. 그렇지? 요게 n이 어디로 갔니? 그래서 n은 얼마? 1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n1 구하시고요. 1, 너도 1 구하시고.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요걸 가지고 m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y2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원자량으로 구하시면 되죠. 따라서 x 한 덩어리 평균이 8m-0.4거든. 그런데 x가 하나 있으니까 8m-0.4 플러스. 그 다음에 y는 2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2를 곱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에 2 곱하면 8m 그리고 여기에 2 곱하면 더하기 7. 그럼 계산하면 16m 그리고 더하기 6.6 떨어지죠. 요 값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m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합치면 16m 더하기 6.6이 134.6이니까 6.6을 빼면 128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m은 8이란 8, 86에 48, 8 나오네요. 8. 그래서 m 구해요. 그럼 m까지 구하게 되면 n은 1이고 m은 8이니까 4, 8에 32 더하기 3이니까 n은 35가 되고 8, 5, 40에서 3 빼면 n은 37. 이게 좀 문제 많이 풀어본 치고는 보이잖아. 79, 81 해가지고 맞나? 88에 64. 아 63이구나. 9이구나. 쏘리. 하여튼 그렇게 뭐 비율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35 나오면 염소 아니야? 3대1. 뭐 급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걸 평균을 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35.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A하고 B 구하는 건 내분. 그러니까 동위 원소가 두 종류밖에 없을 때 녹색 A랑 N은 얼마 차이 나게 되지? 0.5 차이 나잖아.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 빨간색 A랑 N은 얼마 차이 나게 되지? 1.5 나잖아. 그게 바로 상대방의 비율. 따라서 A하고 B는 몇 대 몇으로 있다고? 3대 1로 있다. 마무리 깔끔하게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원소, 동위 원소 두 종류 있을 때 동위 원소가 두 종류가 있고 평균값 나왔을 때는 A와 평균의 차이가 상대방 비율. A와 평균의 차이가 상대방 비율로 바로 비율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밑에 M은 8 나왔고요. N은 1 나왔고요. 마무리 주의할 사항이 스몰 a를 계산해야 되는데 %로 써야 됩니다. 이건 주의하셔야지. 그래서 뭐 3대 1 써놓고 3이라 쓰시면 안 돼. 그래서 3대 1로 존재하니까 몇 %? 75%. 그럼 9분의 75니까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2, 6, 3, 5, 15 해서 3분의 25, 1번 있네요. 그래서 3분의 25 되는 겁니다. 뭐 할만하죠, 이것도? 예. 뭐 약간 뭐 계산만 좀 하면 돼요, 노가다. 다음 문제 갑니다. 15번. 네,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이죠. 금속에 산화하는 반응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금속을 넣었냐?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내가 전해질 또는 이온을 부어 넣었냐?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넣은 만큼 증가하고 있어. 두 수용액을 혼합을 했냐? 그러면 전하량 총합은 혼합 전에 각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 전하량 총합과 같아.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 90% 이상 잘 나오는 건 금속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도 첫 번째 금속을 넣고 있으니까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같아. 즉 가나, 나나, 다나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같아. 근데 여기에서 N은 우리가 1로 깔 거잖아요. 그럼 1 플러스가 16개 있으니까 양이온의 전하량 총합은 전부 다 16이야. 이걸 아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세컨드는요. 넣었더니 변했어. 반응했어. 그러면 집어넣은 금속이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보다 산화가 잘 돼. 반응을 잘해. 그래서 B를 넣었더니 반응했으니까 B가 A보다 반응을 잘해. 그런데 G보다 약한 A가 이온되어 있다고? 그 얘기는 집어넣은 B는 전부 다 이온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C를 넣었더니 C가 이온됐네? C가 적어도 A보다는 세. 그런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B와 C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A나 N은 개수가 같아. 그거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건데 이때 B를 넣었더니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온 전체 이온 수가 줄었다는 것. 왜 조금밖에 안 들어가? 전하량 큰 걸 넣어서 그래.
그럼 A는 전화량이 1짜리 이딴만한 거거든. 근데 이걸 빼고 이딴만한 걸 넣으니까 개수가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B의 전화는 A보다 큰데 근데 전화량은 2 또는 3이잖아요. 크면 3보다 3 이하니까. 그럼 얘가 2인지 3인지 판단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애가 만약에 2 플러스라면 전체가 16 돼야 되잖아요. 야, 이 새끼만 2, 8에 16, 16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애만 16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A가 미안합니다. 2, 8에 16 해서 애만 8개가 있어야 돼. 애는 없어야 된다고. 애는 애는 8개 돼야지 겨우 이거 맞추잖아. 그렇지? 그런데 A도 존재하는 걸 통해서 B는 2 플러스가 아니고 3 플러스구나. B는 3 플러스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A가 A에 있고 B가 B에 있으면 A 더하기 B는 8. 다음에 전화량 1A 더하기 3B는 8 해서 연립해서 푸시고요. 또는 뭐 2개 있을 때는 후다닥 밀어치기로 계산도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밀어치기 계산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되죠. 8이면 8 모자라? 그래서 4개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B, 여기 B의 개수는 같으니까 N은 4개가 되고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 C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4, 3, 10이니까 그럼 이 A하고 C하고 합쳐서 애가 4개니까 3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의 전화량은 애가 4, 3, 10이니까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전화는 플러스 4가 되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잠깐만요. 문제 조건이 하나가 빠졌나? 첫 줄에 그게 빠졌네. B와 C는 3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그 조건을 붙이다가 빼먹었네, 어쩐지. 그럼 B가 3 플러스면 C는 2 플러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A에 이게 C에 있다 치면 A 더하기 C는 합쳐서 3개고 전화량은 1A 더하기 2C가 4가 되는 그 값을 구하면 되죠. 오케이? 따라서 계산하시면 하나 그리고 4가 돼야 되니까 애가 2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개수를 다 구하시면 끝. 문제 다 푼 거예요. 별거 없죠. 어쨌든 금속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일 세워서 푼다면 딱 2개입니다. 개수에 대한 방정식 하나 하고 전화량에 대한 방정식. 그래서 방금 세운 것들이 A 더하기 B는 8, 1A 더하기 3B는 16 해서 개수에 대한 거 하나, 전화량에 대한 거 하나. 식 2개 세워서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자, 기억합니다. 나와 다해서 A가 금속으로 되면서 환원됐잖아요. 그리고 B가 산화됐잖아.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게 산화제. 본인은 환원되고. 따라서 산화제로 적용한다. 맞죠? 제자 그래도 주의하시고. B는 3이고 C는 2니까 2대 3이 아니고 3대 2입니다. 2는 틀렸고. 다음에 이건 다 가정 구해서 A는 2개죠. N이 아니고 2N이 되죠. 그래서 맞는 선지는 기억 하나밖에 없죠. 됐죠?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16번은 농도에 대한 자료인데 몰농도 주어졌거든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그리고 용질의 몰수가 한 개죠. 그렇지? 근데 밑에 세 번째 줄에 밀도 나온 걸 보니까 왜 밀도 왜 줬겠어? 부피하고 질량을 바꾸라는 거잖아. 이 새끼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자료인데 밀도 이용해서 용액의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서 풀어야지. 계산해야지 풀리는 문제구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쌤이 얘기했지. 용질 1g 더하기 용매 1g은 몇 그램? 용액 2g. 요거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뭐 할 때 쓴다고? 농도 문제에서 H2O, 물에 대한 조건이 보이거나 이처럼 용매란 워딩이 보이면 여러분이 꼭 써야 되는 것이 용질 더하기 용매 이것이 용액의 양이다. 요걸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이게 몰수로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몰수면 몰수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뭘로 바꿔서? 그렇죠. 질량으로 바꿔서. 그래서 너 1g, 2g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처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몰 농도라든지 퍼센트 농도라든지 그 의미가 뭐예요? 몰 농도는 분모는 용액, 부피, 분자는 용질의 몰수해서 이들의 비례관계 나타낸 거거든. 퍼센트 농도도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질의 질량 비례관계 나타낸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도 몰 농도가 3대 5야 비례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값이 1대 2야. 그 비례 관계 준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K를 구하거나 A를 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A 구하라 이거죠. 그럼 A를 구하라 했으니 N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때 용질과 용매의 관계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렇죠. 정의로 가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게 수업 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몰농도가 0.1, 부피가 20 곱하면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이 농도 문제가 화2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화2 문제가 어떤 게 있냐. 니들은 못 살펴보겠지만 수업 때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화2에서는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이들의 용질과 용매와 용질과 용액의 그들 관계를 더 많이 한다. 따라서 정의를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쌤이 수업을 하면서도 정의를 이용해서도 좀 알아놔라. 그 정의가 뭔데요? 몰농도가 3A라는 얘기는 용질, 자, 네가 3A 몰이 있으면 전체 용액이 1000ml다.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식을 써서 더하려면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전체 용액이 1000ml면 1000ml. 그러면 질량 바꾸려면 필요한 자료가 밀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0에다가 1.1 곱하면 1100. 이게 뭐입니까? 이건 그램 써줄까? 용액 1100g에 용질이 3A몰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요들의 B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두 번째 나는 5A몰 농도니까 용질이 5A몰이 있으면 그램 쓴 거는 요거는 질량은 꼭 그램 써줄게요. 아무것도 안 쓴 건 몰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용액이 1000ml인데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밀도가 1점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몇 그램? 1200g.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빼지를 못하겠는 거야. 빼는 친구들도 있더라. 화학 식량 40해서 그래도 되죠. 40 곱하면 120A. 그럼 요 녀석은 1100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요거 나오죠. 얘도 1200에서 요거 질량 40 곱하면 되니까 200A 빼면 요거 나오죠. 따라서 이것분의 용질분의 이거 용매지.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가 1대2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게 숫자가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로 갈게요. 그런데 요 값에서 내가 원하는 건 용질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용매죠. 용질은 썼으니까 I am sorry. 그래서 용매 몰수를 하려면 뭔 짓을 하면 됩니까? 용질의 몰수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가는 용질의 몰수가 3A니까 여기에 3A 곱하면 3A 6AK. 그렇죠? 여기는 용질의 몰수가 5니까 여기 5 곱하면 5AK. 즉, 가와 나에 들어있는 용매의 양은 326과 515. 그래서 6대5로 있다 이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X 문자 쓴 거 없죠? 그래서 네가 6X 있으면 너는 5X 있다 쓸 수 있죠. 몰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잖아요. 그럼 A니까 이 녀석을 삭제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위에다가 5 곱하면 5, 6에 30, N은 5,500. 그렇죠? 5, 3, 15. 됐죠? 밑에는 6 곱하면 되죠? 6, 5, 30, 6, 1은 6, 6, 22, 7,200. N은 6, 5, 30A.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걸 빼면 용질의 양은 몇 몰? 15A 몰. 그리고 요거는 삭제 질량은 여기서 이걸 빼면 7,200에서 5,500 빼면 1,700 나오죠. 1,700. 15A 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1,700g이다. 그런데 이걸 내가 이꼴로 쓰려면 이 녀석 몰수에다가 저기 화학식량 40 곱해서 그렇죠. 됐죠? 예. 해서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끝. A는 00 지워지고 그다음에 4 곱하기 15는 6이니까 6분의 1170. 2로 나누게 되면 3. 이상한 맞나? 60이구나. 4 곱하기 15는. 다시 할게요. 4 곱하기 15는 60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0분의 170 쓱쓱 지워지니까 6분의 17 나오네요. 있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해서 쭉 푸는 문항들도 있지만 근데 이 비슷한 문항이 앞쪽에도 몇 개 있었어요.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해서. 어쨌든 농도라는 건 용질과 용매 그들의 개수 관계 또는 질량 관계 또는 용액의 부피와
또는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걸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다. 예, 16번입니다. 예, 풀만하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표로 나온 거죠. 표. 그래서 표로 가, 나, 다. 그러면서 POH분의 pH에서 그 옆에 한마디 쓰여 있는 거야. 상대값. 근데 이제 상대값이란 말 대신에 그냥 2K, 4K, 9K 쓴 거거든. 그러니까 뭐 상대값으로 2, 4, 9 쓰나 어떤 2K 쓰나 어쨌든 얘는 몇 대 몇이냐 B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만약에 산과 염기가 섞여 있으면 너는 산이고 너는 염기야. 자 좋지만 얘는 문제가 좀 편한 게 산에다가 물 넣고 물 넣었으니 전부 다 산성이죠. 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 나온 것이 요 1번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가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 요값하고 다 요값의 비를 이용해서 풀 건데 쌤이 가, 나, 다에 대해서 위쪽은 pH 쓸 거고 밑에는 POH를 쓰겠습니다. 요값 그대로 쓰려고요. 그래서 저희 동그라미 1번에 따라서 pH가 다가 가의 3배라고 돼 있으니까 가의 pH를 X라 쓰면 N은 3X라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합이 14 나와야 되니까 너는 14-X, 너는 14-3X 쓰고요. 그리고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 값이 그렇죠? 2대 9라 이 뜻이잖아요. 그럼 그 값이 2대 9니까 식은 14-X분의 X. 그리고 오른쪽은 14-3X분의 3X. 요 값이 2대 9니까 여기에 9 곱하고 여기에 2 곱해서 같다 해서 식 풀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XX 지워지고요. 그리고 3, 3은 9니까 지워지고. 그럼 이제 쫙 해서 풀면 요거 하면 28-2x는 이거 곱하게 되면 42-9x. 그래서 7x는 14 나오니까 x는 2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른 방식으로는 추가 조건이나 다른 조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이게 될 수밖에 없어 하는데 요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H는 쌤이 얘기했잖아. 차이값이 중요해. 그래서 pH가 너는 이만큼 커. 뭐 절대값 차이가 얼마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몇 대 몇이다 해서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pH가 몇 배나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식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 눈치도 좀 있으면 좋아. 그래서 x가 2 나왔으니까 너는 2, 너는 12, 그렇죠? 너는 2, 3은 6, 너는 8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나는요. 이제 이거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가는 요 값분의 요 값이 6분의 1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의 2배니까 나는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요 두 개 비가 1대 3인데 합쳐서 n은 4인데 이거를 14로 맞추셔야 되거든. 그럼 몇 배 시키면 돼? 3.5배. 따라서 위에 pH도 1이 아니고 3.5배 시키니까 너는 3.5. 자, 합쳐서 14니까 너는 10.5에서 가나다에 대한 걸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쓱쓱 쓰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수특에도 저게 있죠. 있었을 겁니다. 여튼 그래서 기억 보기는 X가 뭡니까 그러는데 이 녀석 몰 농도구나. 처음에 이 녀석 몰 농도. pH가 처음에 2니까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렇죠? 따라서 이 녀석의 몰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0.01이 맞고 수용액의 부피는 나가 가의 10배냐. 이건 뭘로 보는 거냐 하면 자 물을 넣었더니 자 수소이온 농도가 연해지잖아요. POH는 물이 만든 거고 산이 만든 건 N인데 P값이 1.5 증가잖아. 그러면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5승. 그치? 그러면 부피는 몇 배? 예, 10의 농도가 10배 마이너스 0.5 맞나? 뭐 맞겠지 뭐. 그럼 부피는 10의 1.5승배니까 일단 10의 1승배는 아닌 거죠. 어쨌든 뭐 땡. 자, 다음에 디귿. 다 100ml에서 이거 100ml 있대요. 그런데 H3O 물었으니까 pH만 알면 되죠. pH가 6이니까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부피. 근데 밀리리터 곱하면 미리몰 나오는데 여기서는 몰을 물었거든. 그럼 리터로 바꿔줘야지. 그럼 100ml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1승. 요게 디귿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그래서 디귿은 맞죠. 됐지? 예.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대죠. 뭐 풀만하죠. 뭐 표로 나오던 건데 뭐. 근데 그림으로 나온 것밖에 없으니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18번. 이것도 이전에 수능하고 평가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잘 알겠지만 너하고 합이 11이다, 10하나. 어쨌든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11개, 14개로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하고 합이 14다. 거기 해놓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맞추는데 눈치껏.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쓱 봤더니 N은 분자당 X 원자수가 같아. 2A로. N은 분자당 Y 원자수가 같아. 그걸 알면 식이 좀 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첫 번째가 Y의 질량. 그러니까 Y의 질량이 같다는 건 Y의 개수가 같다 이 뜻인데 전체가 14개 있어요. 그러면 A가 N개가 있으면 N은 14-N이잖아요. 그러면 Y는 얼마 있죠? 2BN. 그런데 N은 마이너스 2BN이니까 요 값이 지워져 버린다니까. 따라서 이게 분자당 Y 개수가 같잖아? 그럼 각각이 몇 대 몇으로 있는지 몰라도 그냥 14개가 있으면 전체 14 곱하기 이걸 하게 되면 그렇죠. Y의 개수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계산이 아주 심플해진다. 그런데 문제에서 A하고 B를 구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A, B의 B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처음 나온 게 Y 물었으니까 쌤이 B를 일단 1로 두겠습니다. B만 구하면 되잖아요. B가 1일 때 A가 얼마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가 1이면 Y는 두 개 있어요. 분자당 Y가 2개인데 전체가 14개면 Y의 개수는 2 곱하기 14. 따라서 Y는 28개가 있다. 그런데 하나가 같다면서요. 그럼 여기에도 28개가 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11, 2X 더하기 3Y는 28 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네가 11개 있다면 22개. 그런데 28개 되려면 6개가 모자라잖아? 그런데 애 대신에 N음은 1개씩 증가한다고. 그럼 6개가 모자라는데 L을 넣을 때마다 1개씩 증가하니까 L을 6개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럼 합쳐서 11이니까 N은 5개.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2개가 5개, 6개로 돼 있다는 거 뽑았습니다. 그런데 N이면 5개라면서요. N몰이 5개? 그러면 똑같은 6개인데 2N몰이면 10개 있겠죠? 합쳐서 14니까 너는 4개 있겠죠? 해서 첫 줄에서 각각 혼합기체의 몰수 비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질량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처음이든 중간이든 꼭 해야 되는 게 각각이 얼마씩 있냐. 그 몰수를 뽑아내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걸 구할 건데 N은 그냥 이제 B, A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럼 가에는 전체 원자수는 X는 몇 개 있어? 5, 20, 6, 22 해서 22A. 근데 Y도 있잖아요. Y는 여기 써놨잖아요. 28개라고. 그리고 X 원자수는 그렇죠? 22A. 요 값이 39분의 11이다. 이걸 푸시면 A는 0.5가 떨어질 겁니다. 이제 했네요. B가 1이면 A는 0.5. 그래서 A가 1이면 B는 2다 해서 A하고 B의 관계를 뽑았어요. 우리 계산 편의를 위해서 A는 1로 두고요. B는 2로 두죠. A를 1로 두고요. B를 2로 두죠. 됐죠? 2면 2, 4지. 그런데 이 나에 있는 이 두 개의 질량이 같답니다. 야, 너 10개와 너 4개의 질량이 같아. 그럼 10개, 4개 질량 같으니까 분자량 B는 그렇죠. 4대 10이죠. 그래서 너의 분자량이 4면 너의 분자량은 10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거 가지고 원자량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Y의 개수는 같잖아. 근데 X가 1개에서 3개로 X가 2개 더 붙었거든. 2개의 X가 더 붙었는데 분자 한 덩어리의 질량은 4에서 10으로 6이 증가한 거죠. 그럼 X 하나 무게는 얼마? Yes, 3. 그래서 너의 원자량을 3이라고 하면. 그러면 X 하나가 3인데 그 3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무게가 3. 합쳐서 4 되려면 Y 4개는 1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Y 하나 무게는 4분의 1. 다 했어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4, 3, 12에 2 곱하면 되니까 24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렇게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으면 기출만이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죠? 왜냐하면 기존에 나온 거 그대로 써냈으니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예, 19번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죠. 거기에서 밑에 자료가 좀 다르네? 근데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쭉 가면서 설명해 줄게. 염기성이니까 H 자리 지워야지. 산성이니까 OH 자리 지워야지. HANaOH 쓸 거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자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결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A 개수와 전체 이온의 개수 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쓸 거는 X와 Y 안 줬잖아. X, Y 구하는 게 아니고 B만 구하는 거니까. 그럼 난 여기에다가 B만 쓰면 되는데 주어진 자료가 A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A만 몇 개인지 B만 쓰죠. 근데 A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부피의 비례거든. 그럼 10ml, 20ml, 30ml니까 A가 하나 있다 치면 여기는 2개 있는 거고 여기는 3개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서 요 문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다를 잘 보시면 음이온은 2-밖에 없습니다. 양이온은 애도 1 플러스고 애도 1 플러스고 1 플러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녀석의 개수가 n개 있으면 전화 균형에 따라서 n은 2n개가 돼야 되고 전체 이온은 3n개가 되거든요. 그럼 요 관계가 여기에서 보이면 문제 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3이야? 네가 3개면 전체는 몇 개? 9개가 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전체 이온수분의 A의 개수거든요. 그럼 전체 이온수는 9개. A는 3개니까 얼마? 3분의 1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대값이니까 옆에다가 실제값 쓴 거예요. 야, 그러면 몇 배입니까? 상대값은 비교해야 되니까 8분의 3배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8분의 3배를 곱하면 8분의 3을 곱하면 여기는 얼마? 실제는 8분의 1 나온다 이겁니다. A가 하나면 전체는 8개다. 그런데 A가 하나잖아요. 그럼 저 자료는 쌤이 보기 쉽게 이따 쓸게요. A, E-가 있어요. 그리고 1 플러스가 있는데 이들의 전화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A가 하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녀석은 2개가 있으면 전화균형이 맞지. 그런데 전체 이온이 A가 하나면 전체는 8개 있어야 된다며. 그러면 N애들만 놓으면 3개거든. 그러면 전체 이온이 8개 되려면 추가로 5개 있어야 되는데 음이온은 A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온은 1-1 플러스밖에 없죠. 그런데 요 2개는 전하량이 같아야 되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합쳐서 5개인데 같으려면 각각 2.5씩 있으면 된다가 저기에서 바로 계산이 되시면 양이온은 몇 개? 4.5가 되죠. 됐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30ml에 4.5니까 20ml는 몇 개? 3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1 플러스 2-니까 전하 균형을 맞추면 그렇죠. A가 한 개 더 있어야 되고 H 있으니까 X성은 무슨 성? 산성이 되고요. 그럼 그때 요 녀석 값, 실제 값은 전체는 얼마? 4, 5, 6. 그런데 A는 얼마? 2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 됩니다. 어라? 이 2개가 같네요. 그러면 스몰 a는 8 떨어지는 거죠. 끝. 그럼 계산 들어가면 a는 8. y하고 x는 몰롱도 b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10ml에 구경꾼 이온이 하나 있으니까 10분의 1. 그래서 x는 10분의 1, 0.1 쓰시면 되고요. y는 20ml에 3개 있으니까 20분의 3에서 0.15 쓰시면 되고. 됐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8에다가 2분의 3 나오니까 4, 3, 10이 떨어지네요. 있죠? 답 5번. 됐지? 그래서 요거는 자료가 이게 무슨 자료지? 근데 쫄지 마요. 이온수의 B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온수의 B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도 B 쓸 거니까요. 그래서 쓱 써놓으시고 거기에서 요 내용 이게 눈치껏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방정식을 써도 되고요. 그냥 요걸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하게 풀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대로 푸시면 되는 형태라서 3점이지만 중화 반응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하다 이거죠. 다음 가겠습니다. 20번. 화학 반응과 양쪽 관계인데 이것도 힘을 많이 빼서 풀만해요. 그러니까 개수를 다 줬잖아. 그러면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이니까 2, 1, 마이너스 1, 2 써놓고 그리고 전체 부피 나왔잖아요. 이게 4. 그럼 4부위는 4라고 쓰죠.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이거거든. 가나에서 밀도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밀도 나오면 뭐 하는 거죠? 부피나 질량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넣은 게 없으니 전체 질량은 같거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나의 질량은 같아. 그러면 밀도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다를 알 수 있잖아. 따라서 가와 나의 밀도비는 몇 대 몇? 3대 4. 그러면 부피비는 4대 3 되죠. 따라서 여기 부피를 내가 4라고 쓰면 여기는 3 된다 이겁니다. 4부위잖아요. 그럼 여기는 3부위가 되죠. 오케이? 오, 그러면 n은 6부위니까 6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쌤이 지금 녹색으로 쓴 게 바로 뭐지? 전체 개수라고.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는 A의 변화나 B의 변화나 C의 변화나 또는 전체 변화나 변화를 찾아가지고 저 식에 맞춰서 몇 대 몇이냐 그 비율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가나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건 A, B, C의 몰수 변화는 몰라. 그런데 전체 4개 있었는데 3개 있었으니 전체가 하나 줄었다는 건 알지. 따라서 이 변화 가지고 여기에 맞추는 거야. 얼마나 편해. 개수를 다 줬단 말이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한 배 시켜서 그렇죠. 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그럼 A는 2개 사라지는 거지. A가 2개 사라져서 없으니 A가 2개 있었구나. 그럼 합쳐서 4개니까 B도 2개 있었구나. 근데 이 과정에서 B는 1개 사라지거든. 그럼 저기서 1개를 빼. 그럼 여기 B는 하나 있구나. 합쳐서 3개니까 C가 2개구나. 다 됐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A를 넣었더니 이번엔 A가 남았어요. 그렇죠? 이 두 번째 과정에선 B가 다 사라졌잖아. 여기 B 개수가 1인데 애도 1이야. 한 배. 계산도 너무 편해. 그럼 요 숫자 그대로 쓰면 되니까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전체 하나 줄어서 6개 된 거야. 하나 빼서 6개. 그럼 원래는 몇 개였겠어? 하나 빼서 6개니까 원래는 7개였겠지. 원래는 요거하고 합친 게 7개. 그런데 애가 3개거든. 그럼 애는 몇 개? 4개. 됐죠? 야, 요 숫자 그대로 쓰면 된다 했죠? 같은 양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A가 여기서 2개 사라졌으니 여기는 2개. C는 2개 생겼으니까 2 하면 4개. 그래서 6개잖아요. 다 됐죠, 뭐. 이제 개수와 질량 나왔으니 A 2개가 3g. 그럼 여기도 A 2개니까 3g, 3Wg. 그러면서 A 2개 3g이고 B 2개 1.5니까 그렇죠. 분자량 알 수 있잖아. A 2개하고 B 2개인데 질량이 A가 더 커. 몇 배 더 커? 2배 더 크지. 그래서 A의 분자량이 B의 분자량보다 2배 더 크다. 그럼 그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면 아래쪽은 질량 보존. 분자량 이 자리가 2개니까 4g. 1 곱하기 1이니까 1g. 질량 보존 따라서 너는 5g. C 2개가 5니까 C 하나 무게는 2분의 5에서 A, B, C의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은 밑에는 C의 분자량, 위에는 A의 분자량 B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C의 분자량 B는 2 넘어가면 4대 5니까 A의 분자량을 4라고 쓰면 C는 5가 된다. 이제 V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색다른 게 요게 좀 달라요. V를. 실제 V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실제 V를 계산하려면 지금 내가 쓴 건 전부 다 B만 쓴 거거든. 그럼 실제 V 계산하려면 밀도도 실제 값으로 계산해 줘야죠. 따라서 저기 밀도 여기다 쓸게요. 그대로. 여기다 쓸까요? 밀도, 저 녀석 밀도는 4분의 3W다. 근데 밀도는 식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가에서 부피는 몇 부위? 4부위. 밑에 짠 하고 쓰시는 거고. 질량은 3W하고 1.5W니까 합쳐서 4.5W. 이걸 이용해서 그래.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 싸싸싸싸싸. 그러면 V 넘어가면 3분의 4.5니까 1.5 떨어지죠. 그래서 너는 1.5. 얼마 나오지? 5, 3, 15. 5, 3, 15, 3, 4. 예, 1.2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2를 찾으시면 보기에서 1.2가 1번 5분의 6이 1.2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지? 이게 마지막 페이지도. 예, 그렇게 해서 그 화학 반응식도 그 킬러급이지만 여러분 공부를 해줘야 된다. 옛날에 킬러가 아주 어렵게 나올 때는 어찌 보면 그때가 등급 맞기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만점 맞기는 어렵죠. 1등급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목표가 수시에서 얼마 이상만 돼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는 좀 유리했죠. 왜냐하면 포기해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즉 컷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컷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 조금만 하시면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수능이 이제 한 2-5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 2달이 안 남았나? 하여튼 2달 약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걸로 9월 평가원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